안녕하세요. 고준의 지혜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조선시대의 어느 겨울에 날이 흐려지는 듯 하더니 흰 눈이 하나둘 먼 산을 바라보고 서 있는 젊은이의 얼굴 위로 떨어졌다. 순간 차가운 눈송이가 상념에 쌓인 그를 현실로 안내해 주었다. 아버지 채판서의 언명으로 인왕산 자락에 위치한 암자에 머물며 글 공부를 하고 있었으나 글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앉아있기조차 힘들었다. 눈은 어느새 한방눈으로 변해 온 세상이 아무런 시름이 없는 듯 하얗게 변하였다. 순간 채도령은 잊혀지지 않는 이름 설이라는 눈처럼 하얀 피부의 여인을 떠올렸다. 기실 아들을 생각하는 아버지 재판서는 글 공부를 위해 암자에 보낸 것이 아니라 잠시라도 아들이 심신을 편히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였다. 재판서는 지난 3년간 평양 감사로 봉직했는데 하나뿐인 아들을 데리고 가 가명 내의 글방에서 공부하도록 했다. 평양에서 지낸 3년 동안 아들의 낯빛에는 생기가 돌고 눈빛이 남달랐으나 아버지가 승차하여 판서로 조정에 등청한 이후로는 상념에 쌓인 얼굴에 눈빛 역시 허공을 응시하는 듯 공허해졌다. 무엇을 하는지 온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 얼굴도 내비치지 않은 아들을 지켜보는 재판서의 부인은 아들이 걱정이 되어 이도 저도 못하고 아들이 있는 방 밖에 서 있을 뿐이었다. 혹시나 하여 아들 방에 귀 기울여 보면 웅얼거리는 소리는 들리는 듯 했지만 기대와 달리 책장이 넘겨지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어머니는 남편 채판서가 대청하면 남편에게 푸념 섞인 걱정을 토로했다. 대감, 이렇게 손 놓고 두고만 보실 작정이시오? 이러다가 하나뿐인 아들을 잃는 것 아니오. 얼굴이 파리하고 힘이 없는 것이 약 처방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소? 어허, 잠자코 두고 보시오. 별일 없을 것이니. 잠시 암자에라도 가서 피접을 하면 좋아질 것이에다. 너무 염려 마시구려. 아버지 채판서는 걱정하는 아내와는 달리 아들의 상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뭔가 사정을 아는 눈치였다. 하지만 3년 만에 아들을 마주한 채판서의 아내는 변한 아들의 모습에 애가 달았고 남편에게 걱정을 하소연할 뿐이었다. 아내의 근심 어린 말을 듣고 나면 채판서는 속으로 되뇌이곤 했다. 어허, 젊은 날 한때의 봄바람 같은 것이니 조만간 나아지겠지.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다. 3년 전 아버지를 따라 평양 가명으로 내려갔을 때만 해도 한동안 채도령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거는 기대를 알고 있었기에 글 공부에만 전념했었다. 한창 혈기왕성한 나이였으나 을에 주변의 또래 젊은이들이 아름다운 노류장화에 눈을 돌려도 채도령은 묵묵히 자기 갈 길을 갈 뿐이었다. 굳은 심지의 채도령이 이토록 공부에 전념하니 아버지 채검사는 마음 든든했으나 혹여 지나친 몰입으로 인해 아들이 건강을 해치지 않을까 우려되었다. 채검사가 이런 고민을 평소 친밀한 김행수에게 얘기하니 김행수가 채도령이 잠시 쉴 수 있도록 챙겨보겠다고 했다. 객지를 운영하는 김행수의 주선으로 채도령은 관내 사대부가의 도령들과 안면을 띄게 되었으며 시간이 흐르니 자연스레 새로 사귄 벗들과 만나는 횟수도 늘어났다. 그러던 어느 날 동무 중에 한 사람이 장가를 가게 되었다며 본래 전에 친구들과 평양 내 유명한 객점에서 자리를 함께 하자 했다. 제도령은 발걸음조차 안 해본 객점이라 내키지는 않았으나 동무의 부탁이라 거절도 어려워 그 자리에 참석했다. 제도령이 여색을 멀리하는 것을 아는 친구들은
기생들은 자리에 부르지 않기로 하고 객점의 주인인 여자 행수의 딸이 검은고를 잘 뜯는다 하여 분위기를 도두기에 불렀다. 기방에 처음으로 든 채도령은 낯설고 어색한 분위기에 위축되어 불편하였다. 문이 열리며 한 여인이 들어오자 자중은 그 여인으로 인해 일순간 조용해졌다. 여인은 기방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단아하고 하얀 피부를 지닌 아름다운 용모였기에 자중의 이목을 집중시키게 했고 특히 채도령은 그 모습에 넋이 나간 듯했다. 옥굿을 구르는 듯한 아름다운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설이라 말하며 여인은 능숙하고 아름다운 선율로 검은고를 탔다. 때론 힘차게 때론 부드럽게 술대로 내리치며 뜯는 그윽한 소리는 채도령의 마음 또한 너울치게 했으며 이 방 안에 오직 자신과 검은고를 타는 이 여인만 존재하는 듯했다. 꿈 같은 시간이 흐르고 박수 소리에 채도령은 정신을 차렸다. 여인이 나간 뒤에 동무들은 흥이 나서 왁자지껄했지만 채도령은 무언가로 머리를 세게 맞은 듯 멍한 채로 앉아 있었다. 동무들과 술자리를 파하자 채도령은 숙소로 돌아왔으나 그날 밤 본 여인이 내리에서 떠나질 않았다. 그날 이후로 채도령은 책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옅은 한숨이 가시질 않았다. 채도령을 살피러 들어온 김행수가 채도령의 모습이 예사롭지 않음을 눈치채고 물었다. 도련님, 어찌 안색이 그리 창백하시오?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겝니까? 어르신, 저 며칠 전에 객점에 들렀는데 그곳에서 설이라는 여인을 보았는데 잘 아시는지요? 김행수는 설이라는 여인은 일패 기생 출신인 객점 행수의 딸인데 아직은 기녀는 아니라고 했으며 미색과 기회가 뛰어나 많은 사대부 양반들이 소실로 드리고자 눈여겨보고 있다고 했다. 채도령의 얘기를 들은 김행수는 젊은 나이에 혹여 여인에 빠져 공부에 소홀할까 우려되어 채감사에게 이 상황을 고했다. 어허, 혈기왕성한 젊은 나이에 이성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잘 성장하고 있다는 것인데 꼭 그걸 염려스럽게만 생각할 필요가 있겠는가? 막지는 말되 깊이 빠지지는 않도록 자네가 옆에서 지켜봐 주게나. 채감사는 어리게만 봐왔던 아들이 어느덧 장성해 혼인을 시킬 때가 되었나 싶어 여러 생각이 들었다. 김행수는 채도령의 마음을 이해했기에 채도령을 객점으로 데려가 서리의 검은고 연주를 들으며 함께 저녁을 했다. 이때 김행수와 평소에 잘 알고 지내는 객점의 여자 행수가 방으로 들어오다. 채도령과도 통성명을 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고 검은고 연주가 끝나자 서리와도 인사시켜 주었다. 객점의 여자 행수는 비록 일패의 기생으로 재산을 모아 객점의 주인이 되었지만 딸만큼은 자신과는 다른 평범한 여염집의 안악으로 살아가길 원했다. 하지만 기생이라는 신분의 벽이 있어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으니 잘해보아야 사대부가의 소실로 들어가는 길이 최선의 상책인지라 여러모로 생각이 많았다. 여자 행수는 채도령의 기품 있고 겸손한 태도에 마음이 기울었고 어쩌면 자기 딸의 일생을 맡기어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후로도 여러 차례 이러한 방문은 이어졌고 그때마다 채도령과 서리에 끌리는 마음은 깊이를 더해갔다. 그 뒤로도 자연스레 둘만이 갖는 시간은 늘어났고 서로가 가슴 깊이 연모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아버지 채감사가 임기를 마치고 조정의 판서벼슬을 제수받아 한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젊은 남녀는 둘의 이별을 막을 뚜렷한 대책이 없었다. 제도령은 아직 출사도 하지 못한 처지인지라 아버지에게 여인을 드리겠다는 말조차 꺼낼 수 없었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 속만 끓일 뿐이었다. 떠나는 날, 훗날 반드시 찾으러 오겠다는 기약 없는 약속을 한 채 제도령은 정인과 헤어져야만 했다. 한양으로 돌아온 뒤 마음을 잡지 못하자 아버지의 권유로 암자에 딸린 글방에 머물게 된 채도령은 공부는 제자리 걸음이었고 평양에 두고 온 정인을 그리는 마음에 북쪽 하늘만 바라볼 뿐이었다. 그러다 문득 수많은 별들로 수놓아진 밤하늘에 별똥별 하나가 떨어지는 것이었다. 순간 저 별똥별이 자기를 기다릴 정인의 마음인 듯 느껴져 급히 행장을 꾸려 길을 나섰다. 즉흥적으로 나선 길이라 노잣돈도 변변치 못하여 채도령은 겨우 숙식을 해결하였고 급히 꾸린 행장이라 가벼운 옷차림은 한겨울 북풍에 몸이 시리도록 추웠으나 채도령은 평양에 도착하자 추위를 잊은 듯했고 곧바로 김행수를 찾아갔다. 거짓골이 다 된 채도령을 보자 김행수는 놀라 급히 따뜻한 방으로 들이고 자초지종을 물었으며 채도령에게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다. 어허, 이를 어찌한다. 서리는 후인감사날이 눈에 들어 도실로 들어갈 예정이라 지금은 가명 숙소에 기거하고 있으이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고 채도령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정인을 볼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먼 길을 왔지만 절망스러운 소식에 땅이 꺼지는 듯하였다. 잠시 후 마음을 추스른 채도령은 마지막으로 서리를 한 번만이라도 만나 서리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다. 채도령은 김행수에게 도움을 청했고 난처해 하던 김행수는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며칠 뒤 때 아닌 폭설이 내리자 김행수는 채도령을 가명의 눈을 치우는 일꾼으로 들여보냈으며 일꾼으로 변복한 채도령은 정인이 머물고 있다는 단체로 요령껏 들어갔다. 눈을 쓰는 신용을 하며 이리저리 정인이 머무는 곳을 살피던 중에 어느 방에 방문을 열고 나오려는 여인을 보았다. 그토록 보고 싶던 정인이었다. 채도령은 반가운 마음에 급히 다가가자 둘의 눈은 서로 마주쳤고 채도령이 말을 꺼내려 하는 순간 여인은 눈을 매섭게 뜨고 순식간에 문을 닫았다. 놀란 토끼처럼 채도령이 앞으로 나아가려는데 어디서 아전 하나가 불러세워 다른 곳에 눈을 치우려고 하는 바람에 힘없이 자리를 떴다. 김행수에게로 돌아온 채도령은 냉랭한 정인의 눈빛과 차가운 태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답답했다. 나를 원망하는 것인가? 아니야. 마음이 떠난 것인 건가? 떠날 때의 나의 처지와 지금의 처지 또한 별반 달라진 게 없으니 답답하구나. 채도령의 마음은 갈팡질팡하였으며 그리움이 미움으로 또 자신의 처지에 한탄스러움으로 감정이 열되었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김행수는 안타까운 마음에 채도령을 달래려 하였으나 그 또한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침묵 속에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밖에서 인기척인하며 채도령을 애타게 찾는 사람이 있었다. 채도령의 정인인 설이었다. 정인을 마주한 채도령은 종전의 여러 감정의 실타래기가 눈 녹듯 사라졌다. 기실 낮의 여인은 채도령을 보고 반가웠으나 주위에 아전이 다가오는지라 채도령에게 해가 될 것이 두려워 속히 문을 닫은 것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두 사람은 배회했으나 만남도 잠시였고 날이 밝기 전에 정인은 가명으로 돌아가야 했고 채도령 또한 부모님이
애타게 자신을 찾는다는 소식에 부모님을 차마 거역할 수 없어 한양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다만 언제가 되었건 자신을 다시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정인의 말 한마디는 최도령의 목표가 되었고, 한양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최도령은 출사를 위해 과거 준비에 몰입했다. 그러나 과거 준비의 핑계에도 불구하고 재판서는 최도령이 더는 딴 여인에게 마음을 주지 못하도록 명망 있는 사대부가의 교수를 며느리로 맞았다. 충직한 최도령은 부모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으며 새로 맞은 아내를 홀대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어쩔 수 없이 서리와 한 약속은 문득 문득 기억 속에서만 이어지며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최도령은 그 사이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살이를 시작하였으며 사원부 감찰의 소임을 맡게 되었다. 그의 유독 가뭄이 심해 민심이 흉흉하니 지역의 민심을 암행 감찰하라는 상감의 지시가 떨어지자 제감찰은 자원하여 북쪽 지역을 암행 감찰하라는 임무를 받고 길을 떠났다. 제감찰이 굳이 자원하여 길을 떠난 데에는 세월이 흐를수록 깊어지는 그리움과 자신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정인의 말이 가슴속 깊이 새겨져 있기에 언약을 지켜야 한다는 애끓는 마음이 작용하였다. 제감찰은 북쪽 지역에 풍속을 탐문하여 장계를 올려가며 위로 향했고 어느덧 평양에 이르렀다. 제감찰은 과거 자신을 돌보아 주었던 김행수를 찾아갔고 정인 서리의 소식을 물었다. 허허, 10년 전 나리와 만난 다음 날 이후로 사라져 그 행방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소이다. 뜻밖의 소식을 접한 제감찰은 놀랐으며 급히 정인의 어머니를 찾았으나 옛날에 번화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잡첨한 무성한 객점을 지키는 노인이 된 행수를 만날 수밖에 없었다. 딸이 사라진 이후로 감사의 노여움을 받아 객점이 어려움을 겪은 것이 분명했다. 노년의 여자 행수는 딸의 소식을 알 수 없다가 최근에 묘양산에서 어느 스님이 딸인 듯한 여인을 보았다는 말을 들었으나 연로하여 찾으러 나설 엄두를 내지 못하던 차였는데 마침 며칠 뒤에 그 스님이 오기로 했다는 것이다. 제감찰은 마저 이를 보고 스님을 만나 자초지정을 들었으며 스님을 따라 묘양산의 어느 암굴에서 기도 수행하는 여인이 있다는 곳을 찾아갔다. 냉기가 감도는 동굴 앞에 서자 제감찰은 만감이 교차했으며 동굴로 들어가자 안쪽에서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디 서방님께서 입신양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목소리는 그토록 간절히 듣고자 했던 잊을 수 없는 음성이었다. 제감찰은 나지막이 목이 메어 이름을 불렀다. 설이, 내가 왔소. 이 못난 서방이 이에 왔소이다. 귀에 익은 목소리를 듣고 여인은 뒤를 돌아보았고 오매불망 그리던 정인을 보자 아무 말 못하고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기쁨 어린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 잠시 후 서로의 손을 맞잡고 그간의 지난 얘기를 나누었으며 제감찰은 여인이 자신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리 동굴에 숨어 지냈다는 사실에 미안하고 여인이 가여워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 없었다. 당신에게 내 몹쓸 짓을 하였소. 미안하오. 무상한 세월 속에서도 이리 약속을 지켜주시니 또한 고맙소. 최감찰은 여인에게 평양의 어머니께 돌아가 있으라 얘기하고 마저 일을 마친 후에 한양 집으로 돌아왔다. 최감찰은 본부인에게 서리와 얽힌 지난 이야기를 전하고 소실로 드리도록 양해를 구했다. 관직에서 물러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도 말씀을 드렸으며 어느 정도 사정을 아는 아버지가 주저없이 허락했다. 어허, 너에게 그러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더냐. 내 짐작은 하였으나 그리 깊은 사연이 있는 줄은 미처 몰랐구나. 최감찰은 10년 묵은 언약을 지키고자 서리와 어머니를 한양으로 불러 거처를 마련해 주어 함께 지내도록 했다. 서리는 비록 소실이었지만 시부모를 정성껏 모셨으며 본부인과 서리 또한 서로에게 깍듯하게 대하며 화목하게 지냈고 가문이 번성하도록 충실히 내조하며 남편과도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